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구간을 이제 찾아야 된다. 큰 종목들을 살려면 이렇게 많이 주가 관리를 하니까 이건 따라가자. 그쵸? 이거 쉽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이거 진짜 어렵긴 한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뭐냐면 구간에 예를 들어서 이때 자사주 20년 12월 아까 10월이었죠. 10월 그 다음에 또 이때 22년 10월 뭐 24년 뭐 4월 뭐 이렇게 했어요. 그쵸?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때 이 주가 기준으로 R과 PER이 있을 거예요. 봐봐요. 이때 얘가 20만 원이었어.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만 원이어서 시가총액이 30조였어요. 이 회사가 30조였어요. 30조 때 자사주 매입을 했네. 아 그럼 나는 이 자사주 매입 30조를 했으니까 또 30조 사야지 이게 아니라 30조가 오늘 또 사야지 이게 아니라 20만 원 오면 또 사야지 이게 아니라 회사 실적은 계속 바뀌어서 이 재무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자사주 매입을 해야겠다. 왜? 우리 주가가 낮아져서요가 아니라 우리 주가가 낮아져서요가 뭐냐면 우리 회사 가치가 너무 낮아진 거예요. 뭐에 비해서? 재무 가치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으니 이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무팀의 의사 결정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30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낮아요라는 기준이 30조니까 낮아요가 아니에요. 재무 대비해서 30조가 낮습니다. 예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돈이 이만큼 있는데 시가총액이 30조라뇨.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내고 매출 이익률이 이만큼이고 매출 이익이 이만큼인데 당기순이익이 이만큼인데 이런 평가를 받다뇨. 이거는 너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30조를 갖고 있는데 자본이 30조예요 사장님. 근데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30조가 됐어요. 자 이때는 우리 회사 시총이 40조예요. 제 자본이 40조예요 사장님. 40조니까 낮아요. 기간이 3, 4년 지났으니까 이때의 30조와 이때의 40조가 낮다라는 기준이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가 30조에서 뭐 30조 즉 20만 원에 자사주에 들어왔다? 아 그럼 20만 원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때 재무팀이 판단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보통 계산하면 일치해요. 보통 자사주 매입을 PBR이 얼마 이하일 때 하더라. PER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마 이하일 때 하더라.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의사결정하는 이 PBR과 PER이 있을 거예요. 이때 PBR, 이때 PBR. 얘를 평균을 해요. 그래서 걔가 그 수치가 나오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는 거네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저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굳이 저게 어떻게 보면 주가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죠. 주가 맞아요. 정확해요. 주가 방어선이에요. 이 회사가 그 기준으로 하는. 네, 회사가 말해줬잖아요. 지난 몇 년간 자사주를 사면서 의사결정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어떤 PBR, 어떤 PER일 때는 내가 산다. 그 이하로 안 떨어지게 우리가 사줄게 라고 한 선이잖아요. 그 선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대형주는. 그래서 그 정도가 딱 왔을 때는 무조건 이제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된다.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정할 수 있어. 내가 꾸준히 산다 라고 하는 거를 매달 100 살 거야. 아 선생님이 그래도 매달 100이 아니라 그래도 더 살 땐 더 사라 그랬어. 오케이 그렇게 한다. 좀 수정했잖아요. 나의 투자 생각을 100에서 500 오히려 팔고 팔 수도 있고 계좌를 또 장단기로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띄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나의 전략은 그러면 자사주 매입 구간에만 산다. 그럴 수도 있겠네.
자사주 매입 구간에만 혹은 자사주 매입 구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많은 물량을 굉장히 안전하겠네요, 사실. 그렇죠. 차라리 살 거면 음. 네. 그래서 이거 대형주 투자에서 제가 요거를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 한 20개 쫙 풀어놓고서는 저거만 딱 보고 있으면 되겠네. 그것도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딱 고선이면 사고 또 이따가 좀 고선이면 사고.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잃을 일은 없겠네.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생각이 되게 잘 뻗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되게 이제 잘 뻗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금은 아까 그 투자 방식에서 대형주 투자. 그래서 대형주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표주가 있죠. 대표주를 했죠.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한 한 거예요. 그 다음 ETF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긴 했지만 ETF도 되게 중요해요. 장기 투자에서 분할 매수하신다 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ETF도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ETF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코덱스, 타이거,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타이거. 그런 회사들은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아리랑 뭐 이렇게 있어요. 코덱스가 삼성이에요. 맞아, 삼성. 이게 삼성. 이게 미래에셋. 아리랑이 하나구나. KB도 있었어요. KB나 KB스타. 그래서 다 모든 종목들이 얘로 시작해요. 그 종목 이름이 코덱스 뭐뭐뭐, 네, 타이거 뭐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얘가 만약에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종목 이름이에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삼성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이에요. 코덱스 200의 상품 설명서를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떠요.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상품 설명서를 코덱스 200 상품 설명서 여기 이제 이게 종목처럼 주식 종목처럼 있어요. 주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매매할 때 얘가 이렇게 치면 나와요. 코덱스 200 쳐볼까요? 여기에 진짜 종목 검색하듯이 이렇게 뜨죠. 이게 차트도 있고 종목 다 이게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도 쭉 우상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삼성전자 뭐 하나 뭐 이렇게 한 종목을 사면은 이 종목에 따른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 코덱스 200이 어떤 상품인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어보면 이제 와닿을 거예요. 한국 주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규모와 거래량에서 국가대표 ETF를 탑 200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파는 회사가 삼성증권? 네. 포트폴리오. 그럼 삼성증권 저 코덱스 200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넣으면 그 5천만 원이 저쪽에 분산 투자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에요. 네, 이게 비율이고 삼성전자가 21%. 뭐 지낼 거라서 그런가? 그래서 하이닉스. 네. 내가 좋아하는 애들만 다 있는 것 같아. 대형주.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평균으로 저기가 되겠네 수익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꼴찌라고 해보죠. 얘가 잘 모르겠지만 얘 제일 꼴찌였어요. 그럼 삼성 SDI가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코덱스 200에서 나가죠. 그럼 새로운 게 또 들어오고.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포트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에 들어온다. 그럼 코덱스 200 포트에 들어오잖아요.
포트에 들어오면서 원래는 이제 얘가 포트가 아니었을 때는 여기 물량이 없는데 이 예를 들면 이거요. 1위는 21.8%를 살 거야. 2위는 몇 퍼센트 살 거야.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코덱스 200에 자본이 확 몰렸어요. 누가 한 1,000억을 투자했네. 코덱스 200에다. 그럼 코덱스 200에 1,000억을 투자하면 그 중에 218억은 생성자를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냥 의무예요. 의무.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쭈쭈쭈쭈 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들어가요. 근데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뭐 6만 원이 뭐 하는데 그 한 주도 못 사는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죠. 아, 그래요? 그거는 걔네가 전체 돈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아,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네, 제가 100만 원 투자한 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지 관심 없어요. 어쨌든 비율로. 네, 어쨌든. 전체 자산의 비율로 해서 그거가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그럼 이것도 주식 사는 것처럼 사고 팔고가 맞아요. 아, 내가 오늘 100만 원씩 샀다가 시장이 좋을 때 또 막 뭐 팔았다가 샀다가 막 계속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이게 왜 좋냐라고 하면 이게 수수료가 그래도 있어요. 이게 수수료를 떼가요. 지네들 일을 해줄 수 네, 있는. 이렇게 떼가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뭐냐면 개별 종목들 내가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다 산다고 말해요. 내가 혼자. 네. 그럼 그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 사고 팔고 하면 여기서 또 수수료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이거 한 주 사서 의사결정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우선행하네요. 네. 그게 얼마 정도 됐어요? 기간이 아까?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신경 안 쓰고 네, 맞아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긴 하겠네. 네, 나이 맞아요. 드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해놓으면 사실상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는 않지만 막 큰 수익은 네, 없네. 막 큰 수익은 사실상 보통 연 몇 프로 보는 거예요, 이런 지금 거는? 얘가 볼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연 몇 프로라는 건 나오겠다. 여기 있겠죠. 수익률 여기 있죠. 수익률 예를 들어서 상장 이후 그게 뭐야 상장이니까? 얘가 처음 이제 이때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아, 몇 퍼센트라는 거지? 엄청 오래. 10년분을 한번 보고 싶어. 아까 삼성이랑 비교해 보게. 3년 정도.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이 노란색이 뭐지? 기준 가격, 시장 가격. 아 됐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면은 최근 3년간은 46%, 5년간은 64%, 우와. 상장 이후는 719.8배 정도. 아니 3년도 저렇게 높다고요? 5년도? 네. 1년에 13%네. 네. 야 근데 어떻게 6개월에도 30%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떴으니까. 그러는구나. 네. 아 그럼 총 투자액이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면 1년 뒤에 752만 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300을 투자해서 뭐야 이거? 25%. 근데 이거는 최근에 또 코스피가 상승했으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네, 뭐 그렇게 좋게 보일 수 원래는 있지만 한 10% 보면 되겠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보다 10%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ETF를 투자하는 방법도 10%인데 나쁘지 않은 게 저는 투자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개돈을 1,000만 원 보면은 연 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또 개돈이 얼마나 위험해요. 또 개주가 튀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이 없으니까 돈 1,000만 원을 그런 데 돌리고 있었어요. 70만 원이라도 벌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코덱스 200이라는 전체 지수 중에 상위 종목을 추종한다고 하거든요. 추종하는 그런 종목 그런 그 ETF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산업별은 있어요. 산업별.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재밌긴 하겠다 공부하면. 네. 막 그거 뭐가 좋아질 때 2차 전지도 얼마 전에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산업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요즘은 뭐가 좋나? 조선 쪽도 좋은가? 뭐 AI, 그럼 AI 그다음에 최근에 방산. 맞아요. 저도 진짜 현대로템하고 뭐 하나 에어가 걔네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조선 쪽은 어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 딥하게 파진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뭐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 그다음 그래서 얘는 또 이거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코덱스 200도 레버리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볼까요? 그쵸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요. 이게 상품 이름이에요? 네. 이게 레버리지가 뭐냐면 두 배 타는 거예요. 두 배. 두 배. 네, 시장의 등락에 두 배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든 거예요. 코스피가 1,400에서 예를 들어서 2,800까지 갔다. 두 배 움직인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이 지수가 두 배로 움직여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냥 코덱스 전체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고점 찍었을 때랑 똑같잖아요. 똑같죠.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이 변동이 두 배예요. 두 배. 내려갈 때는 두 배고 내려갈 때 두 배고 올라갈 때 두 배고. 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5천 간다? 그럼 그거에 그냥 몰빵할 것 같으면 코스피 지수를 사는 코스피 ETF도 있겠죠. 근데 5천 간다라고 상방을 정해놨으면 그냥 두 배 먹겠다. 그럼 만약에 5천이 되면 두 배를 먹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천인데 3천에서 5천 간다라고 하면은 한 뭐 8, 3, 24, 70%, 73, 21,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근데 140%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뭐 그냥 또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레버리지. 별게 다 있네. 네. 자, 이거는 위에로 레버리지예요. 떨어졌어. 인버스도 있어요. 떨어질 때 돈 버는 거. 떨어져서 돈 버는 게 또 있다고요? 네. 인버스. KB 인버스 곱하기 2. 이거 약간 무슨 선물인가? 선물 옵션인가?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얘는 아니에요. 어. ETF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 떨어지는 거에 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떨어지는 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2022년도부터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거 뭐냐면 코로나 고점 때 그렇죠. 생기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 걸었겠네. 네. 얘는 지금 사면 안 되겠네. 얘는 일단은. 네, 잠깐만요. 얘는 인버스 다시 코스피 인버스 얘는 150이라서 그럴 거고 잠깐만요. 그냥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있죠. 그럼 이제 얘는 내려갔을 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이때는 이제 그때 돈 벌었겠네. 이때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 코로나 터졌을 때 인버스 때는 돈 벌었거든요. 잠깐 바짝. 근데 다시 주르르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3,100 뭐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조그맣게 터지더라도 살짝 내려갈 때 그때 투자해도 되겠네. 그래서 최근도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연고점 찍었으니까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천장 맞고 다시 조정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해도 여기다가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물 같은 방식인 건데 주식 어떤 그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인버스가 최근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려 그래.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확 늘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버스로 반대로 갈 것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투자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인버스로. 네, 여기 거래량을 보면서 야,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외국인 아, 외국인이나 뭐 기타 법인 이런 애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냥 외국인 기관 그쵸? 개인은 이제 이때부터 점치기 시작했는데 망했죠. 망했고 이제 오히려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도 계속 인버스 팔다가 이제서야 좀 사모으고 있죠. 3천 찍을 때부터 그쵸? 기관은 3천 정도를 약간 피로도가 있는 구간으로 보고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막 이렇다 하게 막 팍 뜨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네. 근데 차라리 만약 어느 구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기관도 갑자기 쫙 올라갔다. 그럼 같이 사도 되겠다. 그럼 같이 사도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진짜 그랬나 한번 보는 거죠. 과연 진짜 그랬나? 언제? 2020년 그날로 20년 초로 3월 네. 1월 1, 2월에 움직였겠죠? 맞아요. 얘는 인버스를 이렇게 개인이 사고 있었죠. 기관은 오히려 팔고 외국인은 조금 늘리고 이제 더 앞으로 가볼까요? 19년 2월 3월까지 보면 돼. 네, 외국인은 이때 늘리기 시작했죠. 잠깐. 3월까지 가면 더 늘릴 것 같은데. 기관은 이제 기간도 올라가고. 네, 기관은 인버스 개인은 왜 떨어졌을까? 네? 개인은 왜 네. 저기 줄었을까? 개인이 항상 쟤네들이랑 반대로 가는 것 반대네.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이 똑똑하죠. 인버스 플레이는. 개인이 전에까지 맨날 다 잃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개미들이죠. 어떻게 보면 기관이 플레이가 좋았죠. 그렇죠. 이 구간부터 사모았으니까. 이 구간이 언제죠? 이 구간이 3월 6일 3월 6일 날 3월 4일 6일 이때부터잖아요. 3월 4일. 그러면 지금 이제 3월 이때 그쵸. 기관은 이미 알고 있었죠. 3월 막 6일 뭐 이때 나왔잖아요. 걔네 인버스를. 근데 얘는 이거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엄청 먹었겠네. 이거 먹은 거잖아요. 뭐 이거를 예측할 수, 뭐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인버스 지수를 살펴보는 게, 이거 시장이 계속 가다가 이제 방향성이 완전 바뀌나? 떨어지다가 더 급락 나오나? 이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저 외국인들이 항상 잘하는 거예요? 뭔 차일까? 외국의 정보가 더 좋은가 우리나라 쪽보다? 돈의 흐름을 더 먼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금리나 이런 소식도 미국에서 이미 결정 나고 나면 이제 한국에서 반영되고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하여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주식 이거 하는 것처럼 뭔가 지네들이 먼저 한 12시간 빨리 정보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그리고 외국 애들은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외국의 국적이 투자 자본인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훨씬 더 개인의 어떤 돈의 움직임이랑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하고 민감한. 근데 외국인한테 기관껏 진짜 잘 봐야겠네. 맞아. 외국인 기관 거 잘 봐야 돼요. 그것만 깨달으셨어도. 그 개미들하고는 반대로 가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 반대로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 수급이랑. 저러니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주식해서 돈 다 날린다고만 하는 것 같아. 모두 안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다 그러니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읽은 거지. 진짜 보면은 대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레버리지 플러스 인버스 같은 것들도 음. 있는데 이제 인버스는 특히 이제 기간 플러스 외국인. 기간 플러스 외국인 수급을 이제 잘 보고 시장의 큰 하락과 큰 이제 어떤 방향성을 이제 가늠하기에 좋은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 뒤에 이제 뭐 이것저것 있어요.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딱 12시가 돼서 투자 방식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또 원래 단타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그거 말고 일단 첫 번째 그러면은 일단은 대형주와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 성향과 관련된 것만 할게요. 배당주. 저 근데 단타도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도 일단 핵심이 이제 여기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건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얘도 배당을 준다라는 회사는 그래도 좀 큰 회사고 좀 큰 돈을 넣어서 배당을 크게 받으려면 이제 그런 큰 회사를 사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식 잘 모르고 공부 안 했을 때 은행주에서 그렇게 잘 주는 것 같더라.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융주랑 플러스 금융주가 은행주죠. 금융주랑 그 다음에 통신. 통신. 네, 통신이 많이 줘요. 왜냐면 통신은 SK텔레콤 같은 SK텔레콤 맞아 그런 애들이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는 그러면 몇 퍼센트를 받아야 좋아? 몇 퍼가 좋아? 그렇죠? 몇 퍼가 좋냐면 그냥 기준금리 플러스 한 뭐 2% 정도 되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최근의 기준금리에 한 2% 정도 되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당주가 좋은 이유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서 또 그것도 플러스 될 수 있는 네, 맞아요. 거죠. 맞아요. 보통 요즘 금융주는 몇 프로 정도 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금리 차트라고 보죠. 그러면 이게 90년대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10%까지 왔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IMF 터지거나 뭐 그쯤 이제 10% 정도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4% 5%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부터 1%대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게 3%까지 올라와요. 다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다시 확 금리를 낮췄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다시 3% 정도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대예요. 거의 3%대. 그래서 은행 이자 가면 은행 이자가 뭐 3. 몇 %까지 준다. 특판하면 5%까지 주고 이런 이유가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 낮아졌을 때 1% 2% 갔을 때는 마이너스 통장 뚫으면 3%였거든요. 근데 지금 3%대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지금 마통 뚫으면 한 6에서 7% 5에서 한 7%까지 가거든요. 이거 뚫으면. 그래서 7% 마통도 대출인 거잖아요. 마통 대출이에요. 그래서 개할 때도 사실 이게 작용해요. 개가 7%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3%가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해요. 무위험 이자율. 3%가 시장 금리가 3%다라고 하는 거는 국채가 3%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채가 3%다.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 우리나라에 돈을 걸었을 때 3%인 거거든요. 연이자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사실상 다른 자산도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3%대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은행 예금도 사실 위험이 어느 정도 포함되죠. 그래서 3%에서 조금 더 더한 3.5%. 그 다음에 은행이 또 개인한테 빌려주는 이자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개인에 대한 리스크가 더 들어가니까 2, 3% 더 붙이고. 그래서 한 5, 6%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 같은 경우는 또 확보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한 7%까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개는 그냥 서로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라는 것 때문에 원래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그냥 뭐 출처도 안 밝히고 그냥 뭐 신용 평가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기간을 다시 돌려만 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7%가 되게 싼 금리인 거예요. 네. 원래는 더 비싼 거예요. 그냥 그렇죠.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위험할수록. 네. 내가 어떤 신용이 없어. 회사를 안 다녀. 그런 사람한테도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은행에서 그렇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거나 뭐 한 10%, 15% 특히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없는 애들이 막 차 살려고 그러고서 오토론 막 이렇게 들어버리면 한 15%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토론은 또 양반이에요. 오토론은 어차피 차를 그냥 압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차가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없기 때문에 막 15%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걔도 사실상 7%는 엄청 낮은 거죠. 금리가. 어쨌든 그 3%라는 시장 금리가 이제 있고 여기에 플러스 2% 정도 되면 5% 정도만 되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그래서 배당주는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있죠. 낮을 때
그러니까 배당주는 어떻게 만들어지? 배당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당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예를 들면 이건 지난주 잠깐 기각해서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억을 제가. 근데 100억이 남았네. 그쵸? 이게 이익이에요. 이게 매출이고. 그리고 이익의 20% 이게 배당 성향이에요. 우리 회사는 배당 성향을 20% 유지할 거야. 그래서 100억을 벌었으면 20억은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죠. 네. 퍼센트별로. 네, 아니 퍼센트별로 주주를 갖고 있는 주식 숫자별로. 그래서 20억 있잖아요. 이게 20억인가 맞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죠. 20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주예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렇죠. 100만 주예요. 그럼 공 이거 지우고 6개 지우니까 6개 지우죠. 그럼 한 주당 2,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주식 가격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럼 20만 원에 2,000원은 얼마죠? 1%? 1%예요. 그럼 이 회사의 시가 배당률은 1%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에 또 영향이 있구나. 네. 그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5,000원에서는 2,000원에 이 주식을 갖고 있었어. 한 40년 전에 사가지고. 그러면 100%예요. 시가 그렇죠. 배당률이. 근데 20만 원 샀거나 뭐 30만 원 사거나 그럼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종목을 하나 찾아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SK텔레콤이 6만 1,000원일 때도 있었고 보통 5만 원대죠. 5만 원대. 보통 5만 원대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5만 원에서 시가배당률이 4% 나오려면 한 얼마죠? 200원. 한 주당 200원씩을 이제 주면 얘는 이제 그 4%의 시가배당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플러스 2% 받으면 되는데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는 건 회사의 실적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뭐냐면, 야, 올해는 작년보다 못 벌었어 우리가. 왜? 앞으로 우리 더 못 벌 것 같아. 왜? 금융위에서 방통위에서 제재 들어왔어. 우리 더 이상 못해. 자, 예를 들면 국내 증권사예요. 증권사도 금융주니까 올해 이익이 100억이었네. 근데 내년 이익은 더 좋을 것 같아. 왜? NTX 거래가 이제 되면서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났네. 외국인 접근성이 더 높아지는, 시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수수료도 먹겠네. 그럼 우리 수익이 더 높아지겠네.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통신사는 방통위 제재가 들어와서 수익이 더 낮아질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증권사는 NTX가 되면서 앞으로 이익이 더 좋아질 것 같죠. 자, 이런 거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야. 연말에 100억 벌었어.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항상 배당 성향으로 20% 해가지고 100억 벌면 20억을 나눠주곤 했었는데, 그래서 시가배당률 4% 정도를 만들어줬는데, 내년에 얘를 SK텔레콤에서 의사결정한다고 생각해봐요. 내년에 우리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얘라도 회사에 유보시켜놓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야, 못 줄 수 있어. 명분 있을 때 좀 덜 줄 수 있어. 그쵸? 명분이 있을 때 좀 덜 주자 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죠. 합리적이니까. 방통위제재가 들어와서 시가배당률 항상 4% 주지만 이번엔 못 맞춰줄 것 같아.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또 그것도 이유를 들 수도 있겠네. 네, 뭐 그렇겠죠. 뭐죠? 자, 여기서 이제 미래에셋이에요. 미래에셋 이사회에서 안건을 만들어.
배당을 항상 적게 주고 싶겠죠. 회사에 쌓아놓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적게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왜요? 그러면 우리 엔텍스도 열리고 앞으로 계속 수익 계속 좋아질 건데 전망이 이럴 거 아는데 배당 성향 작년이랑 똑같이 주면 시가 배당률 4%가 5%가 아니라 4%랑 똑같으면 주주들이 환원 안 하냐고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배당 성향 높여야 된다. 올해 100억 작년에는 50억 벌었는데 올해 100억 벌었잖아. 이익이 확 늘었잖아. 근데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 그러면 배당 성향 우리 올려줘야 돼. 25% 올리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해야 될 한 주당 이제 배당금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수를 갑자기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장 이자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시장 이자율은 1%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회사의 배당 성향과 회사의 이익은 잘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막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없어요. 시가 배당률이 갑자기 낮았으니까 우리 배당률 이렇게 낮추자. 이거 안 돼요. 우리 회사가 안 좋으니까 낮추자는 되는데 우리 산업 자체가 안 좋아질 거니까 배당을 낮추자는 돼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우리도 낮추자. 이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금리가 낮아졌을 때 배당주의 가치가 훨씬 높아져요. 근데 기준금리를 시장이 낮췄습니다. 1%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1%인데 SK에다 넣어놓으면 4%래. 5%래.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 회사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거나 배당을 받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회사의 배당 성향과 이 시가 배당률을 결정하는 건 회사가 이사회 때 결정하는데 이사회는 이사 결정을 할 때 회사의 실적과 산업 전망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시장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낮추자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금리가 갑자기 낮아졌어.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배당주들은 이제 배당 성향을 낮추지는 않을 거니까 돈들이 봐봐요. 국채가 샀던 돈이 국채가 갑자기 1%가 됐네. 그럼 국채에 갈 돈이 어디로 가요? 회사채 혹은 회사 배당으로 가요. 회사채가 아니라 회사 배당주로 몰려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 배당주의 매력도가 올라가서 배당주의 주가가 올라간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배당주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럼 언제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배당주는 배당락일이 있어요. 배당락. 네, 배당락일이 있어요. 배당락일 전에 이거래일 전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은 연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4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 1회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2월 달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12월 30일 뭐 이렇게. 그런데 주식은 이제 예수금 그 제도가 있어요. 내가 사고 팔았을 때 돈을 이틀 뒤에 줘요. 팔면 돈을 이틀 뒤에 줘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에서 이틀 뒤에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1월 그럼 2일이 되는 거예요? 이틀 전. 29일이 되는 거예요? 네. 31일이 아니라 29일. 이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하루만 딱 가지고 있어도 이때 종가에 사서 29, 30일을 넘어가면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루만 이 돈을 넣어놓고 4%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날 하루에 1억을 넣으면은 400만 원.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1억 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주가가 배당 락일까지 올라갔다가 배당 락 끝나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 절대 떨어졌어요. 언제 사야 되냐면 그래서 배당주를 접근했을 때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배당 락일 직전에 사는 거는 안 좋아요. 주가 가치가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도 낮아요. 이 기준.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때 팔면 또 안 돼요.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요. 그럼 살 때는 저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 때 이때 사면 이게 1월인데요. 그럼 이제 배당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 1년 동안 묶이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주가는 계속 그래도 맞아요.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이때 사는 게 제일 그때부터 조금씩 사면은 예. 안정적으로 주식도 오를 거고 12월에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주가는 크게 오르진 않죠. 이런 주들이. 이런 주들이요. 그렇죠. 은행주들이 보면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게 없더라고. 아니죠. 볼까요? 금융지주 지금 주식 회사들 주가가 미쳤어요. 그래요? 네. 이자를 많이 먹어서 되게 안전한 것 같아 진짜 쟤네들은 사업이 은행 같은 데들은 진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개념이니까. 얘봐요. 미쳤잖아요. 우와 이거 언제예요? 올해네? 네, 올해 미쳤잖아요. 지금 5월, 4월, 5월 줬구나. 똑같잖아요. 저기도 기본조건. 5월에 뭐 때문에 터졌지? 기본조건. 올해 5월이요? 응. 올해 5월에 이거? 선거는 6월이었는데 6월 초였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애들은 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얘는 NTX도 그 시장의 그쪽이 좋았고, 그것 좀 저 알았는데 이거를 제가 투자를 못한 것도 바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NTX는 진짜 완전,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매출 레비뉴는 퀀티티 곱하기 그 퀀티티 곱하기 프라이스거든요. 수량 곱하기 가격. 이게 이제 레비뉴 매출이잖아요. 이게 오르거나 이게 오르면 되는데 지금 얘를 보면 퀀티티가 오르는 거야. 왜냐면 거래 가능한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몇 시였다가 몇 시로 넣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8시 20분부터 6시까지였거든요. 저녁 6시까지 18시. 요즘은 6시까지 되는 거예요? 8시부터 이게 저녁 20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옛날에 뭐 3시면 끝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제일 단순하거든요. 이게 제일 단순한 그 회사 그 기회 볼 때 사명도 이 퀄리티가 완벽하게 오르는 건데 프라이스는 당연히 회원이 이것까지 오르는. 이게 되게 좋은 그거거든요. 어떤 회사의 그 성장을 볼 때 이런 이슈가 있냐 되게 중요한데 지금 걔는 딱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배당주는 접근할 때 이 시가 배당률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얼마? 한 4%에서 5%면은 괜찮은 애다. 이보다 더 주면 더 좋고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1월부터 쭉 샀으면 엄청 주식으로 돈 벌었겠네. 그럼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잘 주는 애들은 이제 한 5에서 7%까지 줘요. 그래서 주식 검색할 때 나중에 조건식으로 종목 찾기 할 때도 좋은 회사,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한 5에서 7% 정도 필터링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10% 이상 주는 회사들은 그거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어떨 때냐면 회사의 주가는 막 떨어져. 근데 시가 배당률은 유지해줘야 돼. 시가 배당률이 아니야. 배당 성향은 유지해야 돼. 이익도 그냥 벌었어. 이익은 버는데 회사 주가만 떨어져. 이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가 있어요. 그럼 10%도. 이익이 버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뭐 약간 무시를 받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까지 가는 경우는 시가 배당률 10%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때 말씀드린 락앤락이나 뭐 이런 애들은 사모펀드가 들어와가지고 걔네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되니까 회사 자산을 다 팔고 그 자산 판 거 가진 남은 돈을 배당으로 빼내야 되니까 그때는 배당을 팍팍팍 줘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만 한 10몇 % 정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깜짝 배당을 할 때도 있거든요. 원래는 배당 생각 그렇게 안 하다가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던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른 거죠. 만약에 매달 10% 하면은 쭉 해서 배당 받으려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10%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배당 성향을 빡 올렸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때문에 지금 배당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아까 이사회에서 배당 성향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배당 성향 결정하는 거는 그 회의 실적이에요.
그 배당 성향도 결정하지만 그 전체 재원이죠, 재원. 성향은 유지해도 재원이 작아지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실적은 4분기예요. 4분기. 1, 2, 3, 4분기에 합 토탈이 이제 매출로 찍힐 거고 이익으로 나올 거고 이 이익에 곱하기 배당 성향인 거잖아요. 이게 언제쯤 확정되냐예요. 그래서 보통 1, 2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홀덤이랑 비슷한 거예요. 카드 3개 깠을 때랑 4개 깠을 때랑은 그렇죠. 확률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1, 2 깠는데 여기서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까지 나와야 그래도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3분기 실적이 뭐냐? 9월까지잖아요. 9월 실적이 11월에 공지돼요. 11월에 공시가 돼서 좀 빨리 하는 애들은 뭐 10월 말에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10월 말쯤에 전체 지수가 빠그러지거나 뭐 금리 인상 이슈,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터져줬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게 이제 그 해예요. 1, 2, 3, 4, 5까지 잘 가다가 7월부터 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찾고 있었어. 그 삼성 SK텔레콤 이런 상황이야. 근데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 여기서부터 베팅을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얘가 오를지 안 오를지.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딱 잘 나오잖아요. 그럼 배당주들이 11월부터 빡 오르기 시작해요. 왜냐면 정해졌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 정해졌으니까 대충 겐토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금액이 배당으로 나오겠거니. 그러면 지금 주가가 낮으니 이때 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실적이 100억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뭐 2만 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4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40만 원, 30, 한 35만 원이야. 그러면 시가 배당률은 6%면 되거든요. 6%요. 그럼 이때 들어가면 6%네 하고 겐토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사람들이 사요. 그래서 얘가 또 기가 막히게 한 4%대 수렴하도록 40만 원대까지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10월쯤에 되게 안 좋다? 근데 전형적인 배당주들이 이제 주가 하락세를 같이 타고 있다? 근데 1, 2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빠지지 않았고 3분기도 내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여기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 한 3개월 기다리면 4% 먹는 거예요. 그럼 연이자는 12%, 아니죠. 연이자로는 16%예요. 단순 계산하면. 그러면은 저거를 그냥 아까처럼 매달 조금씩 사 모으면은 저것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는 더 담아도 되죠. 어차피 배당만 생각하고 담을 수. 그러니까 더 담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면은 좀 덜 담고 이러면서 배당 받고 그냥 팔고. 그렇죠. 팔고 네. 또 막 담아놨다가 또 네. 팔고 이렇게. 배당 받고 팔아도 되지만 이때 잘 사면 이 4%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배당 생각하고 4% 먹는 거 생각하고 10월에 그냥 샀다가 올라가면. 근데 배당 먹고 파는 날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네. 배당 먹고 그래서 더 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이때 파는 건데. 배당 먹고 네.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때 그냥 샀다가 4% 오르거든요. 연말까지 장이 너무 안 좋으면 그냥 둬야겠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배당만큼 그냥 먹고 팔 수 있어요. 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네. 투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좀 있으니 대형주를 투자하실 때는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것들이 있지만 잘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마실까요? 네. 힘드시겠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